5월 15일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잔해 수거물 조사와 기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장 조사에 이어 엔진, 탄두, 화약, 기체 등의 비행체 잔해물을 분석하였습니다. 남우호는 총 2번의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되었습니다.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탄두의 경우 형태가 다소 온전한 상태인 불발탄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란 대한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하였습니다. 화약의 경우 완폭되지 않은 불발 상태의 고폭 화약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기체의 경우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되어 있는데 이는 이란산 대함 미사일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습니다. 전제기판 잔해물은 약 20 내지 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 연도 고려 시 구형인 누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 분석 결과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비행체는 선미 쪽으로 날아왔으며 당시 이란 방면으로 선미가 약 156도 투명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측의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으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하시면 제가 지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 네. SBS 김혜영 기자입니다. 일단 그 이란 대사에 대해서는 오늘 그럼 곧바로 초치가 될 예정인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선박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정부가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란 대사님과 그 일정을 조율 중이고 가급적 오늘 초치할 수 있으면 초치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선박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사, 그다음에 관련 해수부, 그다음 재해공관들이 유관국과 긴밀히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빈 기자님. 예, 한국일보 조용필입니다. 이란제 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는 나무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요? 일단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리랑 TV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TV 오수영입니다. 나무호가 그 1분 간격으로 같은 부위에 두 번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고의적인 정밀 공격이라고 정부는 확정을 하신 건가요? 예,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OBS 이어진입니다. 예. 저번에 그 이란 대사 불러서 설명하셨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의 이 공식 입장은 이 관련을 부인한 바 있고 앞으로 또 오늘도 가능하면 초치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좀 가질 예정입니다.
예, 양소영 기자님. MBC 양소연입니다. 고의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이게 실수로 비행체가 날아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외교장관 간 통화도 오늘 예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 간 통화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고요. 그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의성 자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책 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신나리 기자님. 네, 동아일보 신나리입니다. 아까 루르 계열의 미사일이라고 하셨는데 공격 주체를 그럼 이란 정규군 혹은 혁명 수비대 아니면 후티 반군이나 민병대처럼 프록시 이런 수행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좀 특정을 하고 계시는지 좀 기술적인 부분 국방부에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 초치를 하셨을 때 이란에서 부인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반박 근거나 논리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체를 확정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증거가 이란 측을 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하시면 관련된 국방부 쪽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동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생산하는 미사일이 주로 이란 해군이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친이란 세력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세력들이 지금 또 다른 나라에도 한 시리아 정도에도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해군이 하고 있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KBS 김경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KBS 김경진 기자입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내부 언론을 통해서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것도 언급하고 이제 부인할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이란죄라는 근거를 상대로 끝까지 이란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실 건지,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라는 게 그 조치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항의 성명이라든지 다른 조치가 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란과의 협의를 미리 저희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과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선박의 안전이라든가 또 제국민의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도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김재현 기자님, 연합. 네, 연합뉴스 김재현입니다. 혹시 발사 원점과 비행거리 등은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발사 원점은 특정하기가 어려웠고요.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행거리나 이런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시 국방부 전문가께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제동님 부탁드립니다. 발사 원점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란하고의 거리가 나무가 한 90에서 100km 정도, 내륙에서 한 6분 정도, 6에서 7분 정도 비행 시간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소영 기자님. 예. MBC 양소연입니다. 그러면 이란에서 날아온 걸로는 일단 결론을 내린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한 유감이나 사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강한 유감이나 사과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정박해 있는 민간 선박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는 공개적으로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외교적인 입장에서 또 소통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현재 미국 이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전 여부도 지금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예. 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표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투명하게 언론과 국민에게 보고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김경희 기자님 한 번 더. 네. 네, 안녕하세요. KBS 김경진입니다. 혹시 나무호와 관련해 이란 측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구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 정박돼 있는 지금 한 척은 나왔지만 다른 선박들의 호르무즈 통항을 한 데 있어서 약간 이 나무 조사 결과를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외교적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제 국민의 안전, 그리고 선박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또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유관국과 소통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소연 기자님. 앞서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거는 이제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던 경우고, 지금은 주체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왜 외교 경로로 비공개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말고도 피격을 당한 나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딱히 주체를 명확히 특정해서 뭔가를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주체를 발표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요청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속하게 국민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표를 드리는 거고, 그와 함께 외교적인 소통을 통해서 또 저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국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개적인 규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민간 선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감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규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SBS 김혜영입니다. 아까 선박 안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선박 25척과 또 우리 선원분들이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로 현장에 지금 있는 건지, 가령 이동이 가능하신 상태인지, 아니면은 이 사건 이후에 이란 측이, 이 사건 전에도 이제 이란 측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통제선, 그 바깥으로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 이란과의 협상을 관만하면서 선사와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제외공간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험한 호르무즈 자체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지만 아주 위험한 지역에 가서 들어가 있지는 않고, 거기서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호 국장님 혹시 추가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우리 선박 상태와 관련된 거니까. 예. 네, 기본적으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 기관, 그리고 관련 정보들, 언론이나 동양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선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선박의 위치 조정이라든지 안전수역의 이동, 그거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대라든지 선원 보급에 대한 사항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원분들이 하선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선원 교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선원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영빈 기자님.
네, 한국일보 조용필입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 첫 발은 불폭했고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러니까 첫 발과 두 번째 탄 간의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게 혹시 이렇게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폭했기 때문에 이제 한 발이 더 날아왔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하나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네, 일단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인과관계는 없고 두 발이 함께 발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장혜지 기자님. 한겨레 장예지입니다. 지난 10일에 외교부는 이제 중간 발표 성격으로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해 주셨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란 대사도 불러서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이란 대사관이나 외교부 차원,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 차원에서 전한 입장이 있다거나 혹은 이란이 파악한 뭐 나름의 조사 결과를 우리 외교부에 공유한 바가 있나요? 예,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지만 소통은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PN 박세림 기자님. 네, SPN 박스리입니다. 말씀하실 때 이란이라고 주체를 확정 짓기가 어렵고 또 고의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란 측에 사과를 한다고 사과를 할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이제 이번 사건을 호르무즈에 현재 남아있는 선박을 빼내는데 활용할 여지는 없을까요? 네, 그런 외교적인 노력, 어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히기보다는 저희가 관련 소통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한 항행 이런 문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시아경제 손선희입니다. 이번 공격이 이란 측에서 한국 선박임을 인지하고 이뤄진 공격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사전에 한국 정부에서 이란 측의 선박 정보를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제공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것이 이번 공격에 활용된 가능성은 없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선박의 공격과 관련된 아까 고의성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선박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가가 와 계시니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탁합니다. 예, 국제항해를 종사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박 간 위치 확인을 위해 가지고 선박 위치 확인 장치를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위성 신호도도 잡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문 기관이나 관련되는 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GPS 교란이나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선박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동현 기자님. 네, 연합뉴스의 김동현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구상에 대한 참여를 검토해 왔는데요. 네. 혹시 이번 조사 결과가 그런 검토 과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요? 여러 가지 미국의 구상,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구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항행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 그런 결의에는 동참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특히 이제 영불 주도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참여를 했었고요. 미 측에서도 또 아직은 더 추가적인 정보가 좀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참여 여부를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번 사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사실에 기반하여서 좀 절제되고 또 종합적인 외교적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나리 기자님. 저는 제동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전에 태국 선박이 피해를 당했을 때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밝힌 요 미사일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사 피해 입장국들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요.
그 태국하고는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 예, 재단님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인 검토하고 우리와 같이 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관련된 사항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알려줬고 국가가 나서서 조사 결과를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란의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정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